네, 더 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대본 없이 간다. 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1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확 뚫어가지고 안착이 어려운가? 시장 어떻게 보세요? 3100이겠죠. 미안합니다. 2100이면 큰일 날 일소리. 저도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정신이 나가네요. 예, 2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 헛소리를 할 때도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00포인트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좀 부족한가요? 왜 이럴까요? 일단 뭐 종목 교체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지 종목 생각해 교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색깔이 뭐 좀 변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종목 교체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조방호는 다 빠지고 뭐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것만 올라가는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상반기에 지수 수익률의 한 3배, 4배를 낸 업종들은 하반기 들어서는 지수 수익률 정도로 수렴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조금 괴리를 많이 키웠던 종목군들이 하반기에 좀 뭔가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좀 빠르게 반영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반도체 내에서도 묘하게 강하게 올랐던 하이닉스가 조금 쉬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튀는 모습이고 네. 삼성전자가 투자 늘린다고 하니까 오늘은 또 소부장이 대거다 이제 급등하는 그런 그쪽 밸류 체인에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누가 뭐래도 LG화학과 이 포스코홀딩스죠. 네네.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의 의미는 지수 대비해서 수익률 격차가 딱 절반 나는 게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다음에 지금 지수가 30% 올랐는데 수익률 제로,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해서 얘기입니다. 연초부터 지수가 30% 올랐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딱 절반 정도 올랐어요. 한 14% 정도 올랐고, 근데 오늘 이제 더 올랐으니까 더 올랐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는 딱 보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초부터 아예 수익률 제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에 뭐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수와 괴리를 너무 많이 벌렸던 종목군들은 지수와의 괴리를 메꾸려고 가고 있고, 반대로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쉬어가거나 아니면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 그래서 뭐 현대로템 뭐 8조 8천억인지 9조인지 모르지만 그런 대규모 계약이 터졌는데도 오늘 고점에서 이제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 네. 외국계 매물도 막 쌓여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속도를 냈던 조방원 엔터 정도까지는 하반기에는 지수 수익률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뭐 반도체,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각종 밸류 체인들, 그 다음에 뭐 정책이 추가적으로 뭐 추가되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 또 실적 좋은데 안 올랐던 종목군들 되게 많거든요. 많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유니디도 포함되지만 뭐 금호석유화학을 포함해서 그런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지수 대비해서 괴리를 꽤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그 좀 빈자리 채우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통신 쪽을 한번 우리 다뤄볼 때가 드디어 되지 않았나 싶긴 해요. 통신 장비까지 아니면 그쵸. 통신만. 뭐 복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뭐 항상 상식이지만 AI가 이제는 뭐 전 국민적으로 뭐 모든 사람이 거의 접할 수 있는 수준,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막 일하시기 바쁜 분들한테 AI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지만 세상 삶 속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통령도 AI 3대 강국에 대한 표방을 하셨고, 근데 뭐 디바이스 자체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좀 시간은 요원한 것 같고, 그러면 어쨌거나 통신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하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뭔가 질이나 궁금한 게 있으면 AI는 저쪽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AI가 막 해가지고 통신을 하나씩 쏴주는 거. 근데 엄청나게 그 데이터라든지 뭐든지 왔다 갔다 할 텐데 지금 통신에 대해서는 비전업이 없잖아요. 그죠? 아직도 5G, 뭐 5.5G인가요? 네, 뭐 네. 근데 지금 5G는 솔직히 5G라고 아니죠. 부르기가 그렇죠. 네, 4.5G의 뭐 가품 같은 뭐. 아니 그리고 5G 저도 이제 5G 가입해서 쓰지만 5G일 때보다 LTE일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G의 이제 영역 밖으로 벗어나서 LTE일 때가 많기 때문에 뭐 미국도 지금 그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 전에 주파수 추가 경매 뭐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뭐 아침에는 KMW가 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도 그 이 5G의 가장 넓은 주파수 밴드를 아무도 안 사서 결국은 드랍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가 나올 것인지도 얘기가 좀 충분히 돼야 나올 돼요. 타이밍이 됐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LTE 정도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네. LTE가 이제 속도가 부족한 서비스가 있는데 5G는 절름발이 5G인데다가 그다음에 그 주파수 대역이 너무 좁아서 지금 쓸 수 있는 그 영역대도 낮기 때문에 지금 뭐 6G 얘기하기 전에 5G라도 일단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입장은 분명히 있죠. 그러게요. 뭐 저 중계기부터 시작해서 통신 장비 또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송수신기 뭐 다 이 라인이 많잖아요. 엄청난 산업인데 뭐 통신 업체들도 그렇고 뭐 통신 업체들은 지금 또 뭐 이슈 때문에 뭐 와닥와닥거리고 하여튼 내일은 그걸 좀 부탁드릴 미리. 또 내일 또 다른 게 등장하려나? 자, 오늘은 주제가 아까 일찍 얘기했는데 소외됐었던 업종들 중에서 석유화학 쪽에 특히 이슈가 이 탈탄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탄소 포집 뭐 얘기들은 많은데 사실 이산화탄소 뭐 화학기호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CO2 탄소의 특징이 어디 잘 달라붙는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붙는 만큼 떼어내기도 되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게 분리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막 그래핀 가지고 막 뭐 난리 부르스치고 막 이랬는데 그 자꾸 뭉쳐 다니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규제가 이끄는 탈탄소 이걸 오늘 주제로 한번 풀어보죠. 네, 일단 유럽 쪽에서는 강해지는 듯 강해지지 않는 듯 굉장히 묘한 그런 규제가 2040년을 기준으로 해서 또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 발의가 나올 걸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발의가 정말로 나와서 또 확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유럽에 수출하거나 유럽과 무언가를 함께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유럽 내에서도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뭐 서유럽하고 북유럽,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막 하고 있는 동유럽 이런 쪽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정책의 단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다르고, 또 여기에 수출하는 또 수출국들의 입장이 다 다른 상황이라서 이걸 뭐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인 이 유럽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밀고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 산업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탈탄소, 뭐 탄소 포집 관련해서 뭐 용어는 뭐 CCS, CCU, CCUS 뭐 되게 복잡하던데요. 뭐 어때요? 무슨 구체화된 그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일단 뭐 땅에 묻는다. 땅에 뭐 묻는다. 그다음에 뭐 지하에 포집해서 묻는다? 네,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발상은 좋으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묻어놓은 건 나중에 뭐 다이아몬드가 됐어. 원래 탄소가 그러잖아요. 그 압력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맨이라는 네. 영화 옛날 보면은 막 손에다가 이렇게 그 아연 흑연 같은 거 이렇게 쫙 하면 막 다이아몬드로 나오고. 네.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흑연하고 뭐 그렇죠. 둘이 같이 탄소 덩어리니까. 그래서 이제 고열과 고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땅에 묻는 건 창의적인데죠. 아니 그래서 원래 그 지금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파고 남은 그 자리에다가 네. 탄소를 채우자. 다시 탄소를 채워넣자. 뭐 그런 얘기까지 뭐 나오기도 했는데. 좀 웃긴데 원래 물 채워넣거든요. 네. 네. 그 빈자리로 놔두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유니드가 만들고 있는 칼륨. 이 그 칼륨이 실제로 탄산 칼륨이 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까 이제 떼어내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저기 또 잘 붙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니드가 이 칼륨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강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그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는 이 기업이 조금 주목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중에서 뭐 포스코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결국 고로라고 하는 게 그 안에다 철광석하고 코커스 집어넣고 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주로 칼륨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앞으로 이 산업이 커지면 뭐 부각받을 가능성.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는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너무 이제 탄소 쪽으로만 그 전력 공급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을 포함한 것들이 분명히 약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업들도 일정 부분은 키워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뭐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뭐 이제 말하면 입 아프니까 그렇죠. 그러면 SMR이 아직도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 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SMR은 지금 뭐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뭐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인데 이 종목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또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뭐 어떤 식으로 매물을 소화하는지는 조금 지켜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돼서는 결국 산업과 붙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쪽에서는 모듈 쪽에서 이와 관련된 뭐 발전 이쪽을 하고 있는 게 좀 신성엔지 같은 기업들이 신성 ENG. 예, 왜냐하면 자기네 그 용인 공장에다가 직접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력의 지금 절반을 태양광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와서 이거 보고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좀 효과는 있는지. 그래서 ESS와 연결해서 이런 뭐 태양광의 공장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지켜볼 만한 여지는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업 같은 기업이 이제 신성 ENG가 아닌가 싶은데 주가가 이제 1,000원이라서 뭐 상당히 동전주로 치부하지만 뭐 이익이 좀 복잡하죠. 신성 ENG. 저희도 자주 이제 얘기를 했었던 기업이긴 한데 언젠간 또 각광을 받겠죠. 자, 뭐 시간이 또 제한적이라서 길게 갈 수는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몇 개 기업들을 좀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또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토론을 하면서 탈플라스틱 로드맵 뭐 이래서 관련 기업들 막 쭉쭉쭉쭉 막 올라갔거든요. 이런 환경 이슈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어떤 기업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지. 네, 일단 보면 신소재 개발 이런 것들이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신소재 개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의 시대인데 이 탄소를 벗어나는 건 더더욱 어렵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탄소를 더 안 쓰기 위해서 탄소를 포집해서 뭘 해보자 이런 산업들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진심인 게 아람코거든요. 네. 그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EPR 만들겠다고 뭐 독일을 포함한 이런 쪽도 내연기관차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EPR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람코 같은 이런 석유 기업들도 EPR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탄소 포집을 하면 그 탄소 포집을 조금 압축을 시키면은 탄소를 8개 모아서 수소랑 결합시키면 항공유가 나오고 네. 12개 결합시켜서 수소 결합시키면 그다음에 뭐 디젤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비싸지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그와 관련된 기술 쪽에 R&D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석유학들 기업들 중에서 이미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연구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도 이 탄소 포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심이거든요. 네네. 여전히 보조금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태양광도 나쁘게만 볼 게 아닌 게 적어도 내년까지 미국의 공장을 완공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러면 이미 하나 솔루션은 움직이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물건들이 나올 것으로 보면 OCI 홀딩스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더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은 탈탄소 규제 뭐 이 얘기를 주제로 관련 기업들도 들어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